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 파트를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시험에 꼭 나올 만한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문제 수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을 텐데요. 대부분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세, 근대까지 이 문제들을 보면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중요한 문제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4번 문제, 시대순으로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모습이 쭉 연결되어 있고요.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과 왕들의 역할을 통해서 순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부터 살펴볼게요. 기역은 백제의 이야기인데요.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다. 첫 번째 노력. 두 번째는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백제 6세기 때의 모습이고요. 바로 성왕입니다. 그래서 기역의 성왕. 자, 두 번째 니은은 대가야가 멸망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야는 신라에 병합됐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를 병합한 건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진흥왕. 자, 디귿. 고구려는 위의 침입으로 위축되기도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당시는 바로 3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들의 업적에서는 정리한 적은 없고요. 자, 리을. 고구려는 평양을 천도한 후에, 평양성으로 옮긴 후에 한성을 함략하였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5세기, 바로 장수왕입니다. 자, 미음. 백제는 수군을 정비해서 요서지방으로 진출했다. 백제는 요서, 산둥, 규슈로 진출한 적 4세기 때 근초고왕.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은 디귿입니다. 자, 보기에서 디귿이 나와 있는 게 모두 다 있죠? 자, 두 번째로 들어갈 것은 4세기니까 미음을 찾아야 되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인데, 자, 디귿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리을로 갑니다. 5세기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6세기인데, 6세기는 먼저 성왕의 노력이 있고요. 성왕은 진흥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하기도 했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뺏기게 되고요. 이후에 진흥왕이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삼국 통일을 달성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한강 유역 차지를 달성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 자, 순서대로 연결하면 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에서는 성왕, 진흥왕, 장수왕, 근초고왕, 왕들의 업적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는 마무리됐고요.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은 신라 왕의 업적인데, 당시는 통일신라, 국학을 설립하고 구주 오소경 지방행정제도를 마련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통일신라 신문왕인데요. 자, 신문왕은 우리가 무열왕, 문무왕 다음에 배웠습니다. 자, 신문왕은요,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국학을 설립했다. 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죠. 왜냐하면 육두품을 정치적 조언자로 등용했기 때문이고, 구주 오소경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합니다. 전국을 구주로 나눴고 특수구역 오소경을 설치했다. 그리고 노급을 폐지했던 이유는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노급을 폐지하고 위에 내용 하나 추가하면 관료전 지급. 그래서 당시의 모습이 아닌 것,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골품제도가 크게 동요한 것은 신라 말기로 갑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이 귀족들의 반란, 왕위 다툼이 치열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답은 신문왕의 모습이 아닌 것, 2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교재 한 장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신라 중대의 특징이 아닌 것인데요. 자, 신라 중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세요. 통일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 초기의 모습을 고르면 되겠죠. 아닌 것만 체크합니다.
육두품은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였다. 육두품은 유교적 지식을 쌓은 사람들인데요. 원래 신라시대에는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에 당시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성장하게 되죠.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이 강화됐다. 이것은 왕권을 강화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누구의 세력이 약화되냐? 귀족 세력은 약화. 맞는 얘기죠. 6번의 신문왕과 연결합니다. 국학을 설치했다. 6번에서 확인했고요. 정답은 4번인데 자, 신라 중대의 특징이 아닌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왕은 성골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골 출신에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자 김춘추를 찾게 됩니다. 김춘추는 여러분 진골이죠. 왕족과 귀족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진골인데 자, 김춘추부터 무열왕계 왕위 세습, 진골 출신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고요. 이게 바로 신라 중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김춘추와 같은 진골 출신의 왕위 세습 정리하면서 7번 문제 사실 6번과 연결될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라를 중대의 모습으로 통일신라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11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몇 세기, 시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해요. 하지만 8세기 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는 우리가 남북국 시대였고요. 남북국 시대 하면 누구?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는 여러분 발해에 대한 설명들이 쭉 써 있는데요. 이 중에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1번. 발해는 수군을 보내 당의 산둥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자, 발해에서는 여러분 왕 4명 배웠습니다. 대조영, 고왕, 두 번째 무왕, 세 번째 문왕, 네 번째 선왕을 배웠는데요. 자, 당시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했던 것은 무왕인데요. 무왕 때는 당과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발해는 당에 사신을 파견해서 유학생들도 건너가 있었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씨가 하나 빠졌습니다. 사신을 파견했다라고 적어야 되고요. 발해가 당과 신라와 교류하기 시작하는 건 문왕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8세기 초의 모습이 아닌 것, 무왕이 아닌 것으로 2번은 정리.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은 흑수말갈족을 이용해 당을 견제하려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내용 역시 우리가 흑수말갈족은 발해와 대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10세기 초, 그러니까 9세기 말입니다. 발해는 거란에 의해 멸망했다. 이것은 맞지만 8세기 초, 발해가 무왕 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해에 대한 내용, 왕들의 모습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13번으로 가서 통일신라의 지방 통치 제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외사정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주 오소경, 세 번째는 상수리 제도입니다. 자, 외사정은요, 주군에 감찰 업무를 가진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을 외사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사정은 간단하게 지방감찰이라고 적을게요. 자, 두 번째 오소경은요. 주요 지역 5곳을 정해서 이곳에 왕족이나 친족들을 파견하기도 했는데 자, 이 오소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방을 무엇하기 위한 거야? 역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상수리 제도는 여러분 고려시대에 기인 제도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무엇하는 것?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2번으로 갑니다. 지방을 왕이 더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문장이 살짝 헷갈립니다. 지방 통치를 강화해? 지방 세력을 키워준다? 아니죠. 왕권이 지방까지 미쳤다는 얘기고요. 당시에 지방 세력 통제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의 지방 통치 제도,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15번으로 가서 다시 삼국시대 고구려로 갑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순서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갑자기 통일신라 얘기하다가 삼국시대 튀어나오는데 그만큼 응용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구려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태조왕, 그리고 고국천왕, 미천왕, 그리고 고국원왕 전사했고요. 소수림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은 부여계통인 백제와는 친선관계를 유지했지만 신라는 견제하였다. 자, 우리가 백제와는 같은 부여계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주몽의 아들이 내려가서 백제를 세웠으니까 같은 부여씨입니다. 그래서 백제와 친하게 지냈다고 했는데 신라와는 적대적이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백제와 대립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초고왕이 함경도 지역을 공격하면서 누가 전사했죠? 고국원왕이 전사했어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계통이지만 초기에는 대립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정답 1번. 자, 2번 확인합니다. 초기에 왕위 계승은 형제 상속,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누구 때? 바로 고국천왕. 자, 이렇게 왕들의 업적 정리하시고요. 3번. 부족적 성격을 가진 오부가 행정적으로 바뀌었다. 역시 고국천왕이고요. 4번. 낙랑궁을 축출했다. 이것은 미천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중앙집권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왕들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이번 문제는 정답 1번입니다. 자, 19번으로 가서 여러분 가야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야에 대한 문제는 요거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음 중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가야는 먼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도권을 가졌던 가야는 초기에 금관가야, 그리고 후기에는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신라에 병합됐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에 대한 문제, 옳지 않은 것. 1번, 철의 생산이 풍부해서 경제가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야는 변한 지역이었습니다. 삼한 중에서 변한. 그래서 철이 많이 생산돼서 이것을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죠. 2번, 신라 외의 세력을 끌어들여 백제를 공략하면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만약에 중앙집권국가가 되었다면 여러분 사국시대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에 틀린 것 정답 2번. 자, 3번과 4번은 가야에 대한 바른 설명이겠죠. 변홍사 중심입니다. 그리고 한 군영과 외의 중개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는데요.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는데 각 부족이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려 했고요. 소국들 6개가 백제와 신라의 공격을 자주 받으면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가야에 대한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국의 성립부터 삼국통일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때의 왕의 모습이 연결됐는데 옳지 않은 것 고쳐야 되겠죠. 율령을 반포한 사람 소수림왕, 고이왕, 버풍왕. 자, 모두 다 당시에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번 맞죠? 자, 2번 한강을 점유했다. 여러분 한강을 점유했다는 얘기는 전성기입니다.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인데 잘못됐죠. 고쳐볼게요. 고구려는
누구?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5세기. 5라고만 적을게요. 백제는 먼저 했죠. 근초고왕. 몇 세기? 4세기입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6세기인데 한강 유역을 차지한 임금에 광개토대왕을 넣는 분들 계시는데 광개토대왕은 한강 이북 지역까지만 차지를 합니다.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요.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 중앙 집권 체제 마련으로 했고요. 태조왕, 고이왕, 내물왕, 최대영도 문자왕, 근초고왕, 진흥왕으로 연결되고요. 바르지 않은 것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번에서 삼국시대의 내용을 대부분 다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30번으로 갑니다. 발해가 우리 역사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뭐 중국이 동북궁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발해는 엄연히 우리 민족의 역사인데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기억, 발해를 건국한 대조연 고구려 사람이야. 일본에 보낸 문서에 우리가 발해를 고려, 발해왕을 고려왕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고요. 여기에 그 내용 써 있습니다. 자, 니은, 발해의 문화적 기반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다. 맞아요. 불교적인 거, 온돌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이죠. 자, 디귿, 당과 다른 독자적인 정치 운영을 했다는 것, 또 당의 빈곤과에 합격자를 냈다는 것은 요 두 개는 여러분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 포함할 수 있다는 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흔적인데요. 정답을 골라볼게요. 기억, 니은, 미음이 들어있는 3번이고요.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30번 문제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32번으로 가서 고려시대에 등장한 세력에 대해서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고려시대는 등장 세력 4개, 4계층입니다. 첫 번째는 문벌 귀족, 두 번째는 무신이죠. 무신 정변으로 이제 무신이 등장했고요. 원간섭기 때 권문세조, 공민왕의 개혁정치 때 신진 4대부가 등장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 비교하셔야 되고요. 신진 4대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 바로 나옵니다. 1번이에요. 자, 원의 세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그들은 권문세족입니다. 옛날 문벌 귀족들과 역관들 그리고 원과 친했던 그들을 권문세족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권문세족의 특징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권문세족은 먼저 친원파라고 적을게요. 원이랑 친하고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교를 믿죠. 불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대토지와 농장, 노비를 갖고 있어서 원간섭기 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문세족과 반대되는 계층은 신진 4대부. 신진 4대부는 학문적 교양을 갖춘 학자적 관료입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 공민왕 때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신진 4대부들의 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실패했고요. 또 권문세족과 달리 청렴 결백하다. 중소지주 출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진 4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문세족과 다르고 정답은 32번의 1번. 하지만 여러분 신진 4대부와 권문세족을 비교하는 문제가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력 비교하시고요.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신진 4대부와 함께 공민왕이 추진했던 개혁정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은 교재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힌트입니다. 신돈, 전민, 변정도감. 공민왕이 당시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고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던 방법인데요. 자, 이 내용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 정답 골라볼게요. 자, 먼저 이 시기는 누구의 개혁정치 시기냐? 공민왕의 개혁정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과 명이 교체되는 시기죠.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정책이 시행됐다. 기억은 맞습니다. 정방이 폐지됐다. 왕권 강화 노력이었으니까 맞죠? 사림원을 설치하고 개혁정치를 주도하였다. 이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성균관을 통해서 신진 4대부 계층을 성장시켰죠. 자,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과 4대적 유교정치 사상의 충돌은 적어볼게요. 이것은 예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묘청의 서경천도 기억나시죠? 묘청은 개경쇠퇴설, 서경길지설을 주장하면서 서경으로 가자 했지만 김무실과 같은 보수계층은 이걸 반대합니다. 이게 바로 4대와 이제 4대와 진보의 대립이다라고 신채호가 얘기했고요. 고구려 옛땅을 되찾기 위해서 요동지방을 공략하였다까지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에서 기역, 니은, 미음은 2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고요.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39번으로 껑충 갑니다. 중간에 발해의 대외관계 문제 있고요. 또 35번, 36번, 37번, 38번에 고려시대의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하시고요. 저는 39번에서 고려시대의 정치제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의 정치제도는 우리가 배웠던 조선시대와 달랐습니다.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자, 6조는 왕권에 따라 실무 처리 권한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 6조의 권한은 조선시대 태종 때 6조 직계제를 실시했었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은.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까지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바로 적어볼게요. 6조가 기능이 커졌던 건 6조 직계제고요. 조선시대 누구? 태종입니다. 식목도감, 법령 문제를 논의하던 회의기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면리제를 실시해서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히 하였다. 자, 정답은 여러분 2개 갑니다. 바로 니은과 디귿 2번인데요. 자, 고려시대에는 식목도감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병마사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도병마사는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회의기구인데요. 니은, 이 문장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정치기구는 귀족회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디귿. 이것은 정치제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방행정제도에서 배웠던 건데요. 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모든 지역의 관리를 파견했다는 잘못된 설명이란 뜻인데요. 자, 우리가 지방행정에서 배웠던 디귿까지 정답으로 볼 수 있고요. 39번 정답 그래서 2번. 당시에는 5도 양계로 지방행정을 나눴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9번에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과 디귿, 지방행정까지 정리했고요. 40번으로 가서 이 사건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채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선사 연구초에서 4대와 진보의 대립이다. 그리고 유교와 불교의 대립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자, 이것은 바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적을게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우리 역사상 1000년 대일대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맞죠?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 했고요. 칭제 권원, 혁신 정치, 그리고 3번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4번 금과 4대 관계를 추구했어? 자, 금과 4대 관계를 추구한 건 여러분 이자겸입니다. 그런데 이자겸은 누구야? 문벌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묘청과 대립되는 보수파였고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묘청과 김부식의 대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이 나타난 사건이고요. 이자겸의 난은 우리 그 전에 배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바로 윗부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46번으로 가서 여러분, 무신정변 이후로 넘어갈게요. 자, 무신정변 이후에는 무신들이 집권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몇 번으로 가냐?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하극상 풍조가 퍼지면서 사회적 동요가 일어난 것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농민과 천민봉기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이 있었는데 4번, 무신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 부족으로 이민족의 침략과 압박에 소극적이었다. 자, 이 문장이 살짝 헷갈리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언제? 몽골 침략 때. 우리가 이 무신 정권이 원 간섭기까지 이어지면서 이때 이제 무신 집권자가 피살되면서 개경을 환도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몽고의 침입에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경에서 이제 강화로 천도하기도 했는데 강화로 가서는 이제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해서 백성들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다는 거. 왜?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신정변 이후의 모습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껑충 넘어갑니다. 자, 문제를 조금 많이 띄었는데요. 중간에 여러분 47번 훈요 10조에 대한 문제 확인하시고요. 중간중간 뭐 지방행정제도라든지 개념 확인 문제 마무리하시고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조선시대는 여러분 60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60번에서 군사제도 확인하시고 저는 66번에서 세력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정치기구 이런 것들은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들이니까요. 자, 66번은 이는 누구냐? 향촌 자치를 추구했고요.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의리를 숭상했던 세력인데 자, 정치 세력 하면 여러분 두 개예요. 훈구냐? 사림이냐? 이들은 바로 사림입니다. 자, 사림은 당시 정몽주의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고요. 조선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등장한 이들은 신진, 사대부. 그리고 역성혁명을 주도한 세력은 온건파가 아니라 혁명파, 개혁적인 사대부. 15세기에 근세문의 발달에 이바지한 것 아니고요.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왜? 현량과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조광조예요. 우리 배웠죠? 기묘사화에서 조광조. 조광조가 바로 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현량과 실시는 기묘사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기묘사화로 인해서 또 한 번 사림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66번 문제는 사림에 대한 문제였고요. 뒤에 가시면 사림과 훈구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해결하세요. 자, 이번에는 67번 조선시대 지방행정 조직인데요.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옳지 않은 것이 나왔을까? 고려시대를 섞어놨기 때문인데요. 정답 바로 갈게요. 1번입니다. 자, 조선시대는 여러분 고려시대와 다르게 전국을 8도로 나눴고요. 모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는데요. 1번의 설명은 누구냐?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향리의 권한이 약해집니다. 수령을 보좌하는 이와 같은 역할만 담당하게 되는데요. 자, 67번, 2번부터는 모두 다 확인합니다. 향부곡소 일반 9년으로 승격, 면리제가 이때 실시가 되고요. 8도의 관찰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수령을 파견했다는 것까지 조선시대의 모습,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94번으로 넘어갑니다. 94번에서는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간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꼭 푸시고요. 94번에서는 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확인하면 중립적 외교정책만 밑줄 그으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자, 중립외교는 누구죠? 광해군입니다. 북인 세력과 함께. 그리고 친명배금 정책은 인조.
누가? 서인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정책 때문에 쫓겨나죠. 인조반정으로. 그리고 인조가 추진했던 친명 배금 때문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답은 보기에서 여러분 3번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금이 청나라가 되면서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은 원인이 다르고 나라 이름이 달라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95번으로 가서 이번에는 조선 후기죠. 영정조 때 탕평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우리가 조금 건너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환국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숙종 때 환국, 현종 때 예속 문제가 지금은 빠져 있지만 교재에서는 확인하시고요. 당시에 영정조 때 일어났던 탕평책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95번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정조가 탕평책을 시행한 이유는 당시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숙종 때 환국이 발생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돼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서인, 남인, 서인으로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던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왜? 붕당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1번과 2번 보기 읽어주시고요. 3번과 4번까지 확인하면 정답은 3번입니다. 붕당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조 이후에는 다시 붕당, 노론이 등장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자, 정답은 3번으로 가시고요. 영정조의 탕평책 이전의 사건, 숙종의 환국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102번으로 가서 세도 정치로 갑니다. 연결되시죠? 영정조 때의 탕평 정치는 19세기가 되면서 세도 정치로 변질되었다. 자,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실학이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실학을 주도했던 계층이 남인 계열이었기 때문에 현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정권은 이제 노론들만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를 확인할게요. 탐관오리를 비방하는 벽서 사건, 동학이 널리 확산됐는데 여러분 19세기 세도 정치는 백성들의 생활도 어렵고 정치 기강이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백성들은 새로운 것을 믿고자 당시에 천주교와 동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학은 현실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정치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남인 계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문제 실학에 대한 내용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풀어봤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02번까지 다음은 104번인데요. 비변사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변사가 나오면 또 우리가 잠깐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외란 이후에 임시회의 기구로 만들어졌던 비변사가 최고 정치 기구가 됩니다. 즉 권한이 확대됐는데 자, 여기를 노론이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당시 삼정승, 오판서, 군영대장, 유수, 대제학 등 당상관 이상의 문무관리가 참여합니다.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고요. 처음에는 국방 문제만 논의하다가 후기에는 국가정무,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문무 고위 관리들의 합의기구로 확대된 건 외란 이후, 맞죠? 그런데 정답 4번입니다. 설치 초기부터 재상 중심의 상설기구야?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 비변사는 임시기구였어요. 그런데 외란 이후에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비변사의 기능이 커지면서 왕권, 의정부 6조가 약화됩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하시고요. 비변사에 대한 내용 마무리. 이번에는 108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거죠. 비변사의 기능은 너무 커졌고요. 또 5군형을 설치하게 됩니다.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앞에 금위형 훈련도가 있습니다. 서인 정권이 남인 세력을 탄압하는 환구까지 일어나는데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1번, 서원을 설립해서 지방교육을 활성화시켰다. 2번, 사림을 정계에 진출시켜서 훈구 견제.
붕당의 세력을 균형적으로 정립해서 왕권 강화, 농병일치제에 입각한 5군영 체제 개편.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당시는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노론의 일당 전제화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처럼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는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례가 조선 후기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어떻게 됐냐? 왕들의 노력과 연결하는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109번으로 가서 당시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덕일의 당쟁 삼심가라는 글인데요. 맨 마지막 줄에 써있죠? 탕탕평평하리라.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찍어도 되는 문제예요. 탕탕평평하여라. 탕평책을 실시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자, 이 주장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왜 탕평책이 등장하게 됐냐? 남인은 서인의 북벌 추진을 비판하면서 예속 논쟁 전개. 두 번째, 외척 가문에 의해서 중요한 일 대부분 처리. 왕위 계승 싸움 및 붕당의 일당 전제와 유교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한 인조 반정.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저자가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탕평책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붕당의 일당 전제와 누구죠? 노론입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숙종 때.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시의 세태를 개탄하면서 탕탕평평하리라 이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인조반정은 우리가 광해군 이후고요. 예송은 현종 때입니다. 그리고 외척은 세도정치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제도를 하나 개편했는데 그 문제 하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14번인데요. 공람으로 내던 특산물이 이제 미포전으로 내는 거. 첫 번째는 대동법입니다. 두 번째는 1년에 2필 내던 걸 1필로 줄였다라고 했는데요. 균역법이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세금 제도를 개혁했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1번 지대의 급납화, 2번 조세의 전세화, 3번 은본위제, 4번 부역노동의 고용화.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쌀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영정법이 있었습니다. 전세의 개혁이었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렇게 세제 개편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고요. 여기까지 우리는 정치 부분에 관련된 문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조금 많이 푸셨는데요. 이번 시간에 푸셨던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개념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개념 확인하는 문제를 놓치면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체크,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 이제 경제로 들어갑니다. 경제는 뭐 토지 제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보다는 조금 쉽다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